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혹시 일본의 인기 만화 여자친구를 빌리겠습니다 라는 만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일본의 만화 이야기로 내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회 현상을 보고 만화가가 그것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작품에 그대로 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여자친구 빌리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시작이 된 작품이죠. 그렇다는 건 일본의 여자친구를 빌리는 시스템이 실제로 있다는 거겠죠. 물론 남자친구를 빌리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보통 1시간당 정해진 돈을 지불하고 일정 시간을 정한 뒤에 원하는 이성을 골라 약속 시간에서 데이트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서비스 비용 외에도 별도로 데이트에 사용되는 비용 역시 전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화의 히트로 크게 성장한 일본의 남친, 여친 렌탈 서비스. 오늘은 가상의 픽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일본의 애인을 렌탈하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여자친구는 만화나 드라마를 통해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렌탈 남자친구를 주제로 오늘 내용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픽션의 주인공은 나고야시에서도 다카바타에 하는 인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바타역 근처에 있는 맨야 하나비 본점, 이곳에서 일하는 남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에서 마제소바로 유명한 맨야 하나비 본점에서 일하는 협소꾼. 매일이 똑같은 일상. 원하는 회사는 취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알바를 하며 프리터로 살고 있습니다. 협소꾼은 사장님께 다음 달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최근에 한국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매출도 좋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시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알바생 동료가 어떻게 알고 나에게 와서 왜 일을 그만두냐고 속삭이면서 묻습니다. 협소꾼은 시간당 1000엔으로는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료가 갑자기 그렇다면 시급 2000엔에서 3000엔짜리 알바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너는 얼굴이 반반하니까 렌탈 카레시를 해보는 건 어때? 렌탈 카레시, 렌탈 남친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시간당 5000엔을 지불하게 되지만 렌탈 남친으로 일하는 남성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2000엔에서 3000엔 사이로 시급을 받게 됩니다.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은 렌탈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방식이죠. 또 건수가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데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시급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서비스라는 것은 성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렌탈 남친은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의 제공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소꾼은 단지 데이트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스스로 훈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렌탈 남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게 된 협소꾼. 렌탈 남친 업체의 대표는 협소꾼을 보고 바로 채용을 결정합니다. 한국계 오타쿠처럼 생겼다며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 대표의 말이 꺼름직했지만 시급이 이전보다 높은 것에 만족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은 실전 데이트에 투입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연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 대화법, 그리고 그녀의 애간장을 태워서 단골로 만드는 방법 등 렌탈 남친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연수가 끝나고 실전에 배치가 된 협소꾼. 시작부터 주문이 폭주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협소꾼을 렌탈해준 여성은 20대 중반의 아케미짱. 그녀와는 나고야 최고의 번화가 사카의 돈키호테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렌탈 시간은 4시간. 혹시 협소꾼 사진보다 이케메이짱 야! 그녀는 전날 남친과 크게 싸워서 화풀이 겸 처음으로 렌탈 남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첫 이용 고객 같은 경우는 남친을 렌탈하게 되면 시간당 5000엔이 아닌 2000엔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만나자마자 4시간분 8000엔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이 사카에에서도 유명한 인스타 맛집. 음식은 맛있지만 이 음식에 집중하면 렌탈 프로가 아닙니다. 그녀의 대화를 듣고 그녀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멘트를 던져야 합니다. 렌탈 남친 역시 아이돌이나 호스트처럼 상대에게 꿈을 선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케미짱의 주변 남자들이 무뚝뚝한 스타일임을 금세 알아채고 칭찬의 말을 대화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케미짱 쇼컷이 정말 잘 어울리네. 마치 예전에 히로스의 료코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 아케미짱은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써 4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협소꾼 혹시 괜찮다면 나 혼자 사는데 스시 먹고 갈래? 협소꾼은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렌탈 남친은 온천, 호텔, PC방, 상대방의 집 같은 곳에 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지고 협소꾼은 라인을 이용해 아케미짱과 매일 톡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됩니다. 톡을 주고받는 일은 돈이 들거나 하지 않지만 실제 남자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아야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케미짱은 그렇게 협소꾼의 단골 손님이 됩니다. 한 달 일하고 번 금액은 30만엔. 확실히 이전에 비해 많이 벌게 된 협소꾼. 일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항상 먹는 것도 새롭고 만나는 사람도 새롭습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과는. 그리고 여성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판에서 손님들과 라인을 꾸준히 해주는 것에 평가를 받아 렌탈 남친으로 협소꾼을 추천해주는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찾는 손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랭크도 올라가게 됩니다. 렌탈 남친에서 랭크가 올라가면 시간당 받는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협소꾼은 시간당 5,000엔에서 6,000엔이 됩니다. 오늘 만날 여성은 46세의 미유키짱.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현빈에게 빠져 한국계인 나를 추천받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고 상당히 실망한 표정입니다. 미유키짱은 남편이 어부라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 항상 외로웠지만 바람피기는 싫었기 때문에 렌탈 남친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렌탈 남친을 이용하는 40%가 기혼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데이트는 5시간, 랭크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당 6,000엔으로 30,000엔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절반인 15,000엔이 오늘 하루 나의 순수익입니다. 그녀는 바로 팔짱을 낀 채 걷기 시작합니다. 손님과 손을 잡는 것과 팔짱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포옹, 키스 이상은 금지입니다. 협소꾼은 그녀의 대화에 맞는 화제거리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렌탈 프로가 되었습니다. 미유키짱도 첫 인상과 다르게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눈치입니다. 렌탈 남친 서비스는 생각보다 잘생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커뮤력, 대화 능력이 높을수록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점점 협소꾼을 찾는 손님은 많아져 여장 남자, 게이까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정으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려는 여성,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여자 학교를 나와 남자 공포증이 있었던 여성, 친구 결혼식에 데려가서 자랑하고 싶은 여성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며 렌탈 남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서 쉬기 위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찰칵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처음 연수받았을 때 만나는 손님 중에 일부는 스토커가 될 수 있다며 조심하라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에는 분명히 잠그고 나간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집안도 싹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 누구지? 이후 손님을 만날 때마다 불안함에 휩싸여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나이도 점점 먹으면서 수입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전에 마제소바집에서 일했던 것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는 여성마다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권하게 되는 협소꾼. 손님에게 30,000엔의 출장비를 별도로 주면 집까지 찾아가 마사지 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서비스는 인기가 있었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다니던 회사에 위약금 500,000엔과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렌탈 남친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계약서에 써있는 손님과의 금지사항이 발각되면 업체 측에게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야가 아무리 일본 3대 도시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 시내에 나가면 꼭 한 번씩 렌탈했던 여성을 마주치게 되는 협소꾼. 그의 불안 증세는 날로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렌탈 남친을 하며 처음 만났던 여성인 아케미짱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며 의지하게 됩니다. 아케미짱은 협소꾼의 마음을 잘 다듬어 둘은 결국 사귀게 됩니다. 아케미짱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 협소꾼은 우연히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목욕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털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한 가닥을 꺼내보니 이건 내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놀란 나를 쳐다보는 아케미짱. 네, 일본에서 실제로 있는 렌탈 서비스를 픽션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원래는 수면 아래에 있는 비주류의 서비스였으나 여자친구 빌리겠습니다 라는 만화의 히트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렌탈 남자친구, 렌탈 여자친구 서비스. 사실 렌탈 여친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손님이 있고 그 손님의 애간장을 태워서 계속 자신을 지명하게 만들어야 되죠. 일부는 그 애간장에 참다 못해 지금까지 쓴 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렌탈 애인 서비스를 알린 만화 여자친구 빌리겠습니다도 보다 보면 정말 우라가 치밀거든요. 만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년들만 렌탈해주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최초 1시간은 2,000에 모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5위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 김상. 1위는 이런 느낌이고요. 여성분처럼 생겼네요. 키가 177이야. 2위는 좀 이런 느낌이네요. 183. 키 큰 분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3위는 이렇게 얼굴을 가렸네요. 이분도 175. 이 첫 번째 있는 영상은 되게 상당히 일본에서 유명한 유튜버인데 렌탈 남친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 플랫폼에서 구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렌탈 남친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서 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해달라, 아니면 유튜브 촬영에 협력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주는 남자친구들이 있다면 또 촬영이 가능하죠. 트레이닝 캐스트, 신선한 캐스트 이렇게 있는데 트레이닝 캐스트는 그거예요. 견습생, 연수 받은 다음에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쌓이면 이제 신선한 캐스트 이렇게 점점 랭크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출장료도 있습니다. 지불 방법은 당일 현금 지불입니다. 근데 카드 결제도 가능하군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친구들 앞에서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명료 포함해서 그날 데이트에 사용되는 금액들 있죠. 남자 지갑을 사가지고 거기 안에다 다 넣은 다음에 사전에 만나서 그 지갑을 렌탈 남자친구한테 주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위장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랭킹 안에 들어가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의 백수와도 다름없어서 이렇게 렌탈 남친 업계에 있다가 이 수입이 줄어들면
하면 모든 스킨십이 가능한 출장 호스트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